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도민통합과 소통을 내세우며 도민정부를 내건 오영훈 도정.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마을마다 쌓여만 가는 크고 작은 공공 갈등 문제, 새 도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우선 재선에 성공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대 의회에서도 행자위에 계셨고 12대에서는 행자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12대 의회 상반기 행자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이 지역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기초단체 부활일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행자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의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그리고 제주도 마을 만들기 위원장으로 계시는 라이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제주에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인수위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오영훈 도정의 밑그림도 그리셨는데, 개인적으로 인수위 활동하면서 이것은 개인적 성과다 이렇게 좀 여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우선 민선 8기 도정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는 작업에 좀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래도 오영훈 도정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현직 hen녀이시기도 하고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이십니다. 김은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hen녀시지만 농사도 지으시는 거죠? 네네. 네, 얼마 전 내린 비가 굉장히 반가웠겠습니다. 네, 너무나 기다리던 단비였습니다. 네, 밭일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월정리 바다 이야기가 좀 중심이 될 것 같으니까 월정리의 좀 해녀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신지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금체기 기간이라서 바다에 입어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해녀 공동체에서 지금 바다를 지키고 해양 쓰레기를 이제 청소하고 그다음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금체기라서 바다 관리하는 걸 중심으로 네네네. 활동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을 둘러싼 공공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먼저 지금까지 마을 공공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만 진단이 제대로 돼야지 바른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도의 공공 갈등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에 전수조사한 갈등 사항만 3반기에 5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주도라고 안 부르고 갈등의 섬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갈등이 많은데 오늘은 좀 제공안 같이 굵직한 사안들보다는 마을 단위로 발생하는 장례식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이런 갈등도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주도의 공항 사업이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이런 굵직한 사안들 말고 마을 내 공공 갈등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먼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간 특례나 제2공항 굵직한 갈등도 있습니다만 마을 내 갈등인 경우로 이렇게 사례를 들 수 있으면 선을일이 동물 테마파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대단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또 이장을 이제 해임하고 그 해임하는 결과가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고소고발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서 마을 내 갈등이 대단히 이제 크게 부각된 지역이기도 하고 아마 이게 과연 과거의 아름다운 마을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주민 간의 반목이 계속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고소고발이 계속 진행돼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예, 전형적인 마을 내 갈등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라이문 저도 위원장님. 비슷한 사례일 수는 있지만 좀 저는 이제 마을의 그 공공 갈등의 어떤 유형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제 마을 내에서도 주민 간 갈등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공공의 어떤 공간 안에서의 어떤 주민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갈등은 주민과 공동체 간의 마을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을회와 마을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마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공동체의 유형들은 공동체와 기업과 간에 이제 생겨나는 갈등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공 행정기관이 이제 같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갈등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늘리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돌아가서 좀 그러면 주민과 주민 간의 어떤 갈등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들여다보면 골목이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에 주차 문제, 주정차 문제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그런 갈등도 이제 일종의 공공의 성격, 마을 안에서의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갈등의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뭐 주변에 이제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 노움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집에서 있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갈등이 있을 수 있냐면 요즘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정차 문제라든가 공공 주차장의 어떤 유치를 둘러싸고 갈등들이 나타나면서 마을 내 어떤 공공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갈등의 유형만 해도 너무 많고 일어나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 김원하 위원장님 지금 김원하 위원장님 계신 마을은 지금 또 갈등 중인 마을인 거죠? 네네. 지금도 갈등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월정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마을인데 제주도는 2014년부터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증설과 재증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필 그 세계자연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그 마을에 그리고 인근에는 월정 주민들이 생활터전인 바다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분뇨 처리 시설을 증설하고 재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반대를 하고 있고 제주도정은 민주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절차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공사를 강행 의지를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니 법적인 부분까지 이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와 이렇게 월정리가 지금 갈등이 있는 상태고 법적 압력이 있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도 이제 서로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도 다시 지금 생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주변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월정리 같은 경우 주민들 말도 이해는 한다. 근데 한편에선 지금 하수 처리장이 포화된 상태인데 우선 공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게 지금 더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민분들에게 좀 설득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증설 계획은 기존의 구자읍, 조천읍을 처리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이 인구 유입이라든가 개발 증가로 해서 하수량이 많아져서 불가피하다라고 제주도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2017년도 사업 목적에 보면은 사마지구에 있는 하수량과 그 동봉리의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를 유입하는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가 시행 계획이.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6,000톤에서 1만 2,000톤으로 증설하였고 불과 3년 후에 2017년도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재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주민들의 사업 설명이라든가 주민 동의 없이 관로공사는 이미 그 뒤에서 진행을 했었고 2018년도부터 월정리는 이제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로공사는 이미 다 진행이 된 상태고 2021년 10월에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마을에 통보를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해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위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9개월간 길고 긴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고 35도가 넘어가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면서 전 주민들이 불침번을 지금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증설 반대가 단순 이제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요. 더 넘어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 환경을 지키고 제주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동부 하수처리장 주변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용천동굴과 당첨을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첨을 동굴과 용천동굴 주변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증설을 하려고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그 500m 반경 내에는 역사문화 환경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200m 이내 떨어져 있는 동부 하수처리장이 공사가 8m 이상 대형 공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의해서 진동이나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동굴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서면 의견서로만 이게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예를 들면은 용천동굴과 250m 떨어진 곳에 그 민간 사업인 단독주택 그 공사가 심의를 했는데 11명의 심의위원회가 지금 다 부결된 상태에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이제 동굴의 진동이라든가 환경 훼손이 이게 사유라고 이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보다 더 큰 지금 증설 공사는 115m 가까이에서 지금 이뤄질 것인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제주도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답변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사를 할 때 문화재는 현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 115m 가까이 있는 용천동굴을 대상으로 현상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서에는 600m 떨어져 있는 당첨을 동굴로 허가를 득했더라고요. 그리고 허가 신청을 냈고 허가가 득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허위 기재로 지금 허가 취소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천동굴 그 동부 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용천동굴 하류 구간이 바닷가로 빠져 있는 하류 구간이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 하류 구간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하수처리장이 국제적인 시선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그리고 공권력을 내밀면서 주민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정리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면서 그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밭들을 강제 매입하고 그 경작을 하게 되면 벌금을 매긴다거나 징역을 선다거나 하는 이런 강압적인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경작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월정리는 정말 바다도 잃게 되고 밭도 잃게 되고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그 주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투쟁 사업에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장님 쭉 설명해 주셨지만 들어보니까 이게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행정사의 불신이 굉장히 깊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는 행정들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소통도 못했고 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과정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네. 해주셨는데요.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뿐이 아니라 이게 행정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느껴지는데 우선은 그래도 월정리 하수처리장 문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이게 마을만의 문제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 전체 환경 수용력과 한계를 보여주는 어떤 문제다. 이렇게도 좀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두 위원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행정의 신뢰. 예.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행정의 신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제주도 전체의 환경 문제, 뭐 수용력의 한계 이런 기본적인 거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도 무척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초 월정리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수용해서 뭐 님미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하수처리장을 동의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신뢰를 했습니다, 행정이. 네, 네. 그런데 그 당초 행정에서 약속한 대로 바다나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증설 넣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고 가설하도록 하는데 계속 증축을 통해서 지금 계속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도 잃고 아까 같이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도두 하수 처리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한 여러 부분의 행정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행정의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이먼 위원장님? 저도 비슷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예. 예, 일단 이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제가 예상하기로도 2013년을 전후로 해서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과다하게 배출되는 수량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증설의 필요성들이 2013년 전후로 해서 제기를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행정의 조치들이 상당히 미진했죠. 민선 6기와 7기에 와서야 이 하수종말 처리 증설과 관련된 계획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럼에도 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 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단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제 도로 개설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현안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전부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수종말 처리장, 월정리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도 관련된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본부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수종말 처리 시설과 그 배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출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해양 환경들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이제 삶의 터전으로 일구고 살아왔던 거에 대한 위협, 그래서 행정권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련 부서는 세계 자연유산본부죠. 이 지역이 화산 지형이고 화산 동굴들이 다량이 분포가 되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또 이 일대가 그 동굴이 지하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배수 관로 공사라든가 좀 증설 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시설 계획이 이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오히려 행정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그걸 시행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부서는 소통협력 부서죠. 소통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죠.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 공공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관련된 부서에 이제 이 사항들을 떠밀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런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또 마을을 중심으로 한 또 지역 내에서의 어떤 공공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말씀 듣다가 조금 이렇게 짚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건 법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회에서 좀 감시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저희가 충분히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중간중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건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진행됐어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된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사실은 약간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소송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서 이게 더 큰 갈등을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평행성으로 가는 상황까지 이루어져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관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마는 한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서 조금 일부 얘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월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강철남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이 강압적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월정리의 이 공공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굉장히 내내 갈등 부분에 관심 있고 마을의 규약에도 관심 가져보고 이렇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 또한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기도 해서 근데 저는 행정의 신뢰, 책임 소재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이 공공사업이 갈등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초단체가 없어진 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공간이 작을수록 또 생활권 내에 있으면 좋겠는데 기초자치단체 폐지 전에는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였거든요. 당시에 만들 때는 북제주군 가까이 공간적 의미를 갖는 분들이 설득하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주민들도 우리 지역 문제다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주도 전체의 문제,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동네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우리 마을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식의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에서의 노력 또한 당시 북제주군청에서 했듯이 그 아주 작은 규모의 지방 기초에서 해줬으면 더 행정의 신뢰도 없고 갈등도 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조화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는 형태의 특별자치도 형태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 많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기 지역의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건 큰 제주도에서 제주도 전체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환경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도 좁고 인구도 적은 데에 비해서 갈등이 아까 소통관에서 54개 갈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제주도라는 광역기구뿐이 아니라 예.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기초 단위가 생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이게 좀 어쨌든 지난한 일이고 현재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장 지금 월정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인수위 활동하시면서 혹시 월정리 주민들을 따로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월정리 주민들은 따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담당 그 관련된 부서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부서가 이 현안에 대해서 관여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라이모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월정리 하수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 또 이 갈등과 소통 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할 방안들을 또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수위를 지내 보시면서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 월정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입장을 만들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게 민선 8기 도정 현안들을 전부 다 다루는 것들이 아니고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이제 도출하는 게 도정 과제를 먼저 도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오영훈 도정의 지금 민선 8기 도정의 도정 과제 네 번째 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구조를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거기에서 그 지역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결정권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이 갈등 현안을 대응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 행정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대부분 지금까지도 보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부서, 현안부서에서만 그걸 대응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월정지 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방법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당사자 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현안 사항이 벌어지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논의의 테이블, 협의의 테이블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수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론회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공론회장을 차려내는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형태로 지금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토론에도 공론회장인데 오늘 제주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참 아쉽긴 합니다만 이후에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은하 위원장님 방금 라해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방안 얘기 들으셨는데 이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오영훈 도정이 어떤 입장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본부하고 자꾸 대화를 요청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평행선을 이루는 대화거든요. 그쪽에서는 해야 한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데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겠냐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만 해서 저희는 그래서 도에다가 이제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번 인수위에도 면담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그 면담에 대한 그 질의와 면담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지금 이 공공 사업들을 보면 저희도 거기에 이제 힘없는 약자로서 지금 희생을 요구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문제들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그 문제 해결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문제 해결을 같이 고민되어져야 된다고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역 주민의 해결 주체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선은 좀 들어라. 네. 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월정리 얘기는 이런 정도로 하고 얘기를 조금 진행을 더 해보면요. 오영훈 도정의 과제를 보면은 도정 과제 76번입니까? 76번 네, 76번. 과제에 갈등 역량 분석 확대와 갈등 조정 관제 도입과 같이 갈등을 조금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원희룡 도정도 갈등 해결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보실 때 원희룡 도정 이런 갈등이나 소통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점수를 크게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인수위에서 발표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갈등 영향 분석 확대, 갈등 조정 관리 체계와 전문가 육성, 위원회 위상 강화 이렇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다른 의심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형태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고 하지만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민간 전문가나 충분한 갈등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도지사님께서 이 공론회장에 나와 주셔서 이거 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예방적 효과는 있지만 갈등 현장에 적용할 때는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민선 8기 도정의 76번 과제로 제시한 영향 분석 확대하고 갈등 조정 관제 도입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갈등 영향 분석 같은 경우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영향 분석을 해보겠다 또는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또 영향 분석도 저는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번 영향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절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변수가 사전 단계에서 전문이 충분히 담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정 안에서의 영향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갈등 해소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도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번의 교육을 가지고 이게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성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매우 이제 오히려 이제 행정의 어떤 합리적인 논거만 부여할 뿐이지 실제 이게 작동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있었던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도 좀 바람직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두도록 한다든가 또는 이제 갈등 조정과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기와 공론 과정들을 거치도록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민선 7기 도정과 조금 다른 형태의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 관리를 위한 그런 행정의 체계, 행정의 어떤 과제들을 도출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 조정 관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조금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잘 되도록 저희 지켜보고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현장에 계신 김은하 위원장님 생각하실 땐 갈등 조정 관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월정리 문제도 해결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나요? 어떤가요? 뭐 일부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지금 저희 반대하는 그 목소리의 주변의 시선들은 단순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 그리고 뭐 협상이니 보상이니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실질적인 본질적인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기본권들은 아예 실종이 되어버린 경우거든요. 저희는 협상이나 주민선 지원 사업을 원치 않고 근본적인 하수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분명히 저희들을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협상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는 거를 자꾸 협상 쪽으로 자꾸 몰고 가서 대화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다는데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 사이에 뉘앙스 사이에 이게 어떻게 들어오면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다르지라는 또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주민 지원 사업을 보면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하게 되는데 월정리 같은 경우는 바다 반농 반어를 하는데 바다하고 밭은 생계 수단입니다. 평생을 읽어온 바다와 땅을 잃고 이제 계속 증설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민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 고향에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살고 싶은 소박한 절박한 소망이 어떻게 단순히 주민 지원 사업이나 보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보상 사업 원치 않습니다. 네, 지금도 조용히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이 조용히 땅을 일구고 바다를 물질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주민들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일상을 바라는 유지하는 건데 것입니다. 자꾸 보상을 얘기하니까 네.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네. 말씀인데 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주의 이 공공 갈등이 언제부터 좀 확산이 시작되었냐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90년대부터 소위 그 공공 개발들이 좀 확대되는 시기가 90년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골프장 조성들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때부터 이제 공공 갈등이 좀 벌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그 문제 해결을 보상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을 했습니다. 뭔가 대신하는 그런 보상들을 금전적인 보상이나 또는 시설적인 보상들을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2000년대 들어서면은 이 공공 갈등의 형태가 국가의 시체계의 형태로 좀 확대되는 그런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주의 어떤 환경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제 치닫는 그런 형태의 갈등을 폭발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갈등의 문제가 좀 더 좀 세밀화됩니다. 마을 단위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공 갈등을 벌어지는데 역시 그러한 공공 갈등의 주된 해결 방법을 보상의 문제로만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삶에 대한 기본의 문제인 것이고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미래 세대한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로까지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제주도 도정의 정책에서 환경 수용력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국제자의 도시 도입과 그 개념을 정리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된 그 시점과 그 시점에 맞물려서 기초자치제가 폐지된 네.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특별법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기는 좋아졌지만 이걸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혹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구조들은 사라졌다. 많이 좀 훼손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갈등 영향 평가를 하든 갈등 조정 관제를 두더라도 이 갈등 영향 평가와 갈등 조정 관제를 둬서 이 공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거든요. 이 범위가 저는 아까 주민 간 갈등이라든가 주민과 공동체 간의 갈등, 보통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갈등 여기까지는 접근이 가능해요. 한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공동체와 기업과 공공 행정이 개입되는 갈등에 이 영향 평가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연 조정 관제를 둬서 이걸 조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완성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알 것 같고 여기에 범위가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앞서서 사회협약위원회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것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한계가 많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우리 김은하 위원장님 소통혁신정책관을 뭐 만났거나 혹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서 월정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글쎄 소통 형식 그 정책 혁신관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이제 그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지사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 소통 혁신관 그 분을 만나면서 그냥 갈등을 해결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 그 정도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었고 그냥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구는 있으나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유명무실한 기구인 것 말씀이신데 같습니다. 강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게 현재 사회협약위원회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지금 현재 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거 제주만이 특례로 도입된 거거든요. 상당히 이게 도민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좋은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우리 정말 IMF 때 노사정 협의회라고 말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국난 극복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협약위원회를 두면서 제주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 활동한 이 실적은 이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이게 사실상 좀 잘 활용하지 못하는 특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사무국을 둬서 운영을 하자라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게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사무국을 줄 수 없다 해서 중앙정부의 그런 의견 때문에 우리가 사무국을 둘 수 없고 그냥 위원회로만 해서 운영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제도 개선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 그래서 사실상 이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예. 근데 이걸 좀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라 위원장님? 현행 제도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 그러면 의회에서 측면이 조례 있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법률적 근거가. 네. 법으로 해야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제가 그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할이 이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의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역시 이제 분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과 의견 등의 협조 요청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나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수렴 그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의 설치는 둘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이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좀 더 이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큰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그 소통혁신 정책관 안에 그 이 갈등 관리와 관련된 업무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이제 그 소통혁신 정책관의 이 갈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도민소통팀이 담당하고 있었고,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등을 관리를 하는 정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현황과 현황을 조사하는, 그리고 여론의 동향을 수집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기 이 도민소통팀의 역할 또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거를 이 갈등 관리나 조정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이행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은하 위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소통 협력위원회가 있어도 갈등협력위원회에서도 지금 유명무실하고 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이 월정리 사안을 사례로 들면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면은 이것도 좀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혹시 제안해 주실 게 있다면 거꾸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제안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도 지금 인수위회 때 이런 내용이 월정리 사안에 대해서 현안이 나와 있는지 그 얘기가 꺼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인수위 때 이 전체적인 그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와 그리고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답변을 못 받은 상태인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9개월째 지금 주민들이 70, 80 나는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컨테이너에서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사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그 약속받지 않으면 일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이게 제도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으로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짧게 한 30초씩 마무리 말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 먼저? 강철남 위원장님. 예. 네. 저는 갈등은 앞으로는 갈등은 만들지 말고 지금 있는 갈등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
이런 부분에서 공공 갈등 얘기 나왔고 지금 월정리 사례가 있지만 행정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빨리 판단해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행정에서 말하는 A 대안이나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말하는 B 대안이 아니고 아주 선택점이 계속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실을 만들어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면 또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좀 더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지역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라이문 위원장님. 네, 저는 행정의 공공 갈등은 그 행정의 공공사업의 절차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저는 시행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첫 출발점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광역 폐기물 광역 소각로 그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서귀포 지역의 3개 마을에 유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주민 갈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행정의 어떤 책임성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성 있는 행정의 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태도,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하 위원장님. 그 공공사업은 개개인의 혹은 또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증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이니 협상이니 하면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그리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몰락시켜 버리는 이런 공공사업들은 일평생 일궈온 땅과 바다를 이제 에서 살길 바라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조명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정은 그 공론화를 통해서 이 월정리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토론 참여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등은 창조적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파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 갈등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의 차이가 가져온 다른 결과들입니다. 도민 정부와 소통을 강조한 오영훈 도정.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